다음은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죠. 고발사주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그 이후에 파생되는 또 다른 쟁점들이에요. 두 가지 기사 먼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총선 개입 의혹,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게. 이거에 박지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되치기를 나선 야당. 야당이 뭔가 되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사안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걸 봐야 되는 그 관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되치기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프레임을 이제 우리말로 바꿨죠. 화두선점 공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거리두던 국민의힘, 박지원 그리고 제보자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튼 만난 거 아니냐? 그거 사실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이렇게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공작 사건이라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리고 윤석열 측도 박지원 고발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요. 이거 왜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모양새인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여당 내 반응이죠. 이거 제보자와 그 국정원장 만남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당은 이거 황당한 물타기다 지금. 또 물타기 하고 있다. 뭐 이런 반발입니다. 좀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야권의 폭로자로 지목되는 인물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이 이외에도 여러 차례 만났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두 사람이 왜 만났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시점도 묘하잖아요.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당 내 반응이죠. 메신저를 공격하는, 여기서 말하는 메신저는 제보자를 말하는 거죠. 메신저를 공격하는 흔해 빠진 물타기 수법이다. 윤석열 스스로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제보자이자 이제 공익신고자가 됐죠, 신분이. 근데 조성원 원장님과 내가 원한 보도 날짜가 아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툭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논란이 된 거예요, 이 발언이. 내가까지는 모르겠는데 원장님, 여기서 말하는 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말해요. 원장님과 내가 원한 보도 날짜가 아닌데 보도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뭔가 협의했다는 건가요? 근데 또 이 인터뷰 또 뒤에는 국정원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 또 강하게 또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하다가 그냥 실수로 나온 건가? 아니면 뭔가가 있는데 무의식 중에 그게 드러난 건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반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화면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제입니다. SBS 인터뷰 내용이 사전에 녹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뉴스로는 그 일부가 압축해서 나왔는데 전체 인터뷰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 공개된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날짜와 기간 때문에 프레임 씌우기 공격이 있다. 하지만 사실 9월, 그러니까 보도 날짜가 9월 2일이거든요.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냐, 제가 배려받아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 원장님이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았다. 이 날짜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한 건가?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해요. 질문을 추가로 받죠. 그러면은 박지원 원장과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거 부인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전부터 친분 있으신 걸로 알아서 뭐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이 얘기 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조성은 씨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예. 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성은 씨가 언론에 등장한 이후 계속해서 내놓은 말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나 제보자 아니다 아니다라는 인터뷰도 있었어요. 했었고 그다음에 제보자인지 아닌지 나 말 못한다. 이 말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바뀌다가 결국에는 제보자가 맞다고 실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사실 조성은 씨가 일관되게 말을 했더라면 조성은 씨의 말에 신뢰가 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8월 11일 날 오찬을 같이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그러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는 과연 무슨 관계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은 씨는 일관되게 단순히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저녁에 방송에 나와서는 박 원장과 내가 협의하거나 상의해서 얻은 날짜가 아니다. 9월 2일 날 언론 뉴스가 터진 날이 그런 취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봤을 때 어제 그 말만 한 문장만 놓고 보면 박 원장과 어떤 의논을 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겠죠. 그러나 그 말을 하고 나서 곧장 그것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조성은 씨의 지금까지 계속 발언을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을 살 만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이것이 국정원이 개입된 커넥션인지는 확인하지 않지만 예. 조성은 씨의 언변 그리고 계속해서 내놓았던 여러 가지 말들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야당에서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박 원장이 해명해야 됩니다. 박지원 원장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공인이 8월 11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8월 11일 수요일 날 예. 공무가 있는 날 평일 날 낮에 사인과 롯데호텔이라는 아주 굉장히 호황스러운 뭐 특급 호텔이죠. 그렇습니다. 특급 오찬 호텔. 장소에서 그리고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만났다는 것은 저것은 공적인 업무였다고 봐야 하는지 과연 그것이 사적인 만남이라고 봐야 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만하거든요. 예. 국정원 정도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었습니다. 예.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그리고 국정원 IO를 다 없앴습니다. 국내 정치에는 일제히 가입하지 마라. 어떤 기관에도 IO가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평일날 낮에 어떤 의심을 살 만한 전직 정치인과 오찬을 같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금 것이고. 이 제보자분은 야당 소속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만 해도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박 원장께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 계속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고 국민들의 의구심만 커질 것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공인으로서 발언을 내놓는 것이 예. 적정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배주호 교수님께서는 이 조성은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무심코 한 말이잖아요.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다가 실수로 난 국정원장이 들어간 걸까? 아니면 그냥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본인과 박정원 국정원장이 예. 이 일과 관련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하다가 나온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사전에 박지원 원장과 이 조성은 씨가 둘이 사실상 공모해서 국정원 게이트에 공작 정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고 그게 있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쭉 시간표를 보면은 최초에 이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 측에 제보 아닌 제보를 한 날짜가 7월 21일이고요. 예.
그리고 박지원 원장과 이 조성은 씨가 만난 날짜가 예. 8월 11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보도가 9월 2일 날 보도가 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선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공모를 하려면 먼저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나서 공모를 하고 나서 제보가 이루어져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 공모에 따라서 제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보도가 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얼개가 맞겠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맞불 작전, 국면 전환을 위한 그런 이제 프레임 쌓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려면은 구체적인 뭐 증거라든지 어떤 뭐 객관적인 제보라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단지 딱 하나 나온 거는 두 사람이 밥 먹었다. 만났다. 그렇죠. 만났다. 밥 먹었다. 따라서 이거는 공작이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고 그렇지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보자가 있고 증거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나왔고 예. 그리고 김웅 의원도 사실상 받았고 전달했다는 건 인정하고 예. 그 당초에 전혀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부정했던 정정식 법률 단장 같은 경우도 받았다라고 실토를 하고 그리고 소속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게 또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발장이 보니까 최초의 고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고발장 초안하고 거의 틀린 부분까지도 일치한단 말이에요. 예. 뭐 생년월일 뭐 틀렸다든지 상당히 흡사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이게 서로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예.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도 보지만은 틀린 부분이 일치한다면 이거는 거의 사실상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공수처에서 수사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예. 발부했거든요. 따라서 두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비교해서 어떤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것은 조금 설득력을 갖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윤기찬에서 발언기 요청하는데 김구락 교수님 짧게 듣고 윤기찬에서 듣고 이렇게 유순으로 갈게요. 일단 근데 현직 국정원장이 야당에 몸담고 있는 또 정치 활동을 하는 분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좀 그렇죠. 근데 그건 국민의힘 좀 오해받을 사항 아닙니까? 국민의 그건? 당인가요? 그때 같이 이제 예.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인연으로 이제 접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국정원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정치 개입, 불개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정치인을 안 만나는 게 사실은 사실 국정원장이 뭐 여당 정치를 만나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예. 해야 될 일인데 논란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조성은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송에 나가서 예. 스스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그것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양쪽에서 이 약간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사실상 뭐 예컨대 공작 정치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지금 이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을 했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혹 제기 강하게 그렇죠. 하고 있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라 그러면 사실 윤석열 총장은 더 의혹 제기가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준성 이제 정책관이 만약에 그것을 보냈다라고 한다 예. 그러면 그 손준성 정책관이 뭐 본인이 어떤 특별한 개인적 이해관계는 없거든요. 오히려 대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부분이 들어갔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의혹 제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사실상 굉장히 정확한 증거를 갖고서 이랬기 때문에 공작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윤석열 전 총장이 받을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예. 그 비난도 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만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게 예. 공작 정치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얘기하면 예. 그거는 뭐 윤석열 전 총장에겐 더 큰 비판을 이제 가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기찬 변호사는 약간 이제 반론하시려고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말씀하시죠. 상식적인 반론을 하면요. 예. 일단 윤석열 총장의 이 사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아예 네이밍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직제사항의 그 지휘권자와 지휘를 받는 사람 이상의 관계가 들통난 적이 없어요. 밝혀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는 사적으로 매우 친하다는 건 뭐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적으로 연락 자주 하고 한다고. 어떤 것이 더 친밀할까요? 어떤 것이 더 어떤 일을 추구할 때 활용 가능한 관계일까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그런 직제상의 관계 이외에는 정황적 증거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주했다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예.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만난 다음에 8월 27일 날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는 앞으로 안 만나겠다. 8월 11일 날 만난 후에 또 8월 27일 날 그런 얘기를 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뭐 선거 불개입 이런 거를 선언을 해요. 굉장히 뜬금없죠. 원래 현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개혁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개혁의 적임자라고 해서 박지원 예. 국정원장이 갔고, 자 이런 부분 또 저분이 나와서 조석은 씨가 나와서 또 원장님 뭐 내가 보도한 날짜 아니야 이런 또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자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네이밍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문제제기를 같이 해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맞는 것이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발장이 누가 썼는지가 밝혀지면 그 수사를 예. 통해서 흐름을 밝힐 것이고 예. 손준성 검사 책임 유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겁니다만은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피의자를 입건을 하고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제가 있으니까 그때 발언기 다시 드릴게요. 배종훈 교수님께 또 반박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짧게 짧게 요청하셨어요, 드리면요. 지금. 검찰의 고발 사주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하고는 지금 단계가 2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예. 근데 검찰의 고발 사주가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는 이미 나온 거죠. 왜냐하면 손준성 당시의 수사정보정책관이 예. 줬느냐 안 줬느냐는 지금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진 건 예. 아니지만 제보자의 이 메시지를 보면은 예. 손준성 보냄으로 분명히 돼 그 있잖아요.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가. 그게 그러면 실제로 예. 손준성 검사가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인데 그 부분은 수사 결과로 밝혀지겠지만 그것 자체를 지금 받았던 김웅 의원이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플러스 그거 조작은 안 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출처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고발 사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자인한 거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점식 법률 지원 단장 같은 경우도 본인은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받은 걸로 본인이 지금 인정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또 됐단 말이에요, 고발이. 예. 그리고 또 처벌까지 됐어요. 재판까지 되고 최강욱 의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처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인하는 그런 예.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그러면 손준성은 거의 지금 정황 증거상 연결이 됐는데 그 다음 고리가 윤석열 전 총장인데 이 부분은 역시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되지만 예. 본인의 최측근이 연루됐다면은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과 뭔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두 분 치열하게 지금 어떤 주장, 입장 표명하셔서 지금 여야도 굉장히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지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좀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 사항에 관련된 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당 보좌관 출신 검사가 지금 수사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얘기예요. 근데 들여다 보니까 아니 여기 여당 보좌관 출신인데 검사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취지는 이거 뭐 편향성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당이 이제 그런 검사에 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검에서는 친정권인 한동수 지금 지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사 취지는 뭔가 여권과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고 있죠,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김웅 의원이 등장합니다. 자, 야당 내에서도 약간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김웅, 손중성에게 고발장 받았나 명확히 밝혀라. 이거 너무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다.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상황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앞서서 여당 보좌관 출신 공수처 검사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여당 보좌관을 했던 분이 공수처 검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것까지는 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분이 여당 보좌관 출신 그 검사 이외에 또 전력과 관련돼서는 박범계 장관을 패트해서 뭐 변호한 이런 이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좀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건이 배당된 것도 문제고 배당받은 이후에 김숙정 검사가 이 사건을 대하는 또 추진하는 그 여러 가지 행태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배당 받자마자 상당히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을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피의자로 입건할 만한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정도 없이 피의자로 바로 입건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사람이 5명인가인데 그중에서 윤석열 총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입건한 건 아니고 일부만 입건했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뭐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툼은 있지만 키워드 부분도 해명을 했지만 사실은 키워드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압수수색 집행 절차를 보더라도 김숙정 검사가 과연 독립성 있게 중립성 있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 보면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을 여러 차례 봤어요. 어떤 의혹 제기가 불거지면요. 이거 내용 봐라. 이거 내용 너무 이상하다. 이거 제대로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거 나온 과정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또 갑니다. 내용과 과정. 지금도 또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